결국 저는 이제 손절을 쳤죠. 아니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근데 그 뒤로 팔고 나서 5배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본과 4학년 때 국시 공부 안 하고 주식 공부 안 하고 국시를 잘 못 봤어요. 그때는 많이 미쳐 있었죠. 어느 정도 미쳐 있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한테. 자랑이 아니라 이건 자랑이 아니죠. 5종목은 오르고 5종목은 빠질 수 있어요. 뭐 어떤 애는 10% 빠지고 어떤 애는 20% 빠지고 어떤 애는 50% 빠지고 보통 많이 빠지면 한 50%죠. 근데 오르는 거는 이 5종목 중에서 어떤 애는 20% 오르는 애 있고 어떤 애는 30% 오르는 애 있지만 어떤 애는 200% 300% 오르는 애들이 껴있어요. 그럼 이거를 평균을 냈을 때 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김도국입니다. 저희 PD가 강의 콘텐츠를 찍어보자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강의를 할 실력은 안 되고 그냥 이제 뭐 술자리에서 그냥 후배들이나 주식 처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뭐 그런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PD가 지어왔는데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은퇴하기라고 정해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산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 주거라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자산을 쌓겠다는 건 사실 이제 좀 불가능해진 시대. 그렇죠. 노동만으로는 좀 어렵죠. 고소득자들도 이제 서울에 아파트 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그 중에서 우리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일단 소액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좋잖아요. 내가 빨리 환급하고 싶으면 환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년생들이 자산 투자에 대해서 처음 접근할 때는 주식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 방법에 대한 자기 성향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것도 끝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퇴사하고서도 계속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재밌는 분들이면은 주식 쪽으로 해서 퇴사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내가 성향이 그런 주식 투자랑 좀 안 맞아.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 일 열심히 하면서 구매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갖고 있는 정도로 해야지 퇴사가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주식을 돈이 많이 벌어서 무조건 은퇴한다 이게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식을 플러스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럼 원장님은 개원을 하신 거니까 나름 창업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나름 베스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딱 지금 본업도 있으면서 주식도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은퇴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게 과연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연봉 1억을 벌면 그 자산을 한 25억 정도 갖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25억을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배당주 4%짜리 많으니까 4% 배당을 받으면 1억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배당 수익이. 그러니까 내가 1억 연봉이 있으면 25억 자산을 갖고 있다고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내 연봉을 자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요. 현금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산에서 나오는 비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코인도 있고 요즘은 주식의 장점이 뭔가요? 주식의 장점은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얼마가 됐든 뭐 100만 원을 시작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시작할 수도 있고 1억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금성이 좋아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팔고 엑시트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안 팔려버리면 그거 뭐 그냥 계속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물론 실거주도 마찬가지지만 대출을 끼고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내가 잘못 투자한 것 같은데 손해보고 나오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주식은 내가 투자했다가 회사의 상황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잘못된 것 같으면 빨리 팔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주식은 상방이 좀 약간 무한대예요. 회사가 정말 괜찮으면 뭐 10배, 20배까지도 벌 수가 있어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하방은 그냥 투자한 금액만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상방이 너무 크게 열려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물론 그건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그 회사를 팔로우 해야 되니까. 또 하나가 이제 거시경제적인 상황에서 같이 주식이 내 회사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자산이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게 좀 단점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찍혀있는 금액이 실제 내 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하락할 때는 많이 빠지니까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확 빠지는 게 없잖아요. 부동산은 확 빠지는 않죠. 어느 정도 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빠져도 조금 빠지잖아.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주식은 이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견디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가가 빠졌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가 찍혔어. 그랬을 때 좀 덤덤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사실 주식 투자를 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빠져 있어도 어차피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저도 삼양식품 뭐 많이 그때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투자하고 1년 동안
네, 정체였어요. 뭐 제가 그때 9만 원에 샀었고 처음 시작은 그 다음에 11만 원도 샀었는데 1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뭐 당연히 뭐 만 10% 정도긴 했지만 뭐 그 정도 받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실패의 사례지만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제가 산 가격보다 마이너스 20%였거든요. 2년 동안. 결국 저는 이제 손절을 쳤죠. 아니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근데 그 뒤로 팔고 나서 5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죠. 투자 자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마이너스 찍혀있을 때 그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게 힘들면은 그거보다는 부동산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데를 사면은 좋은 것 같고 또 부동산의 장점은 좀 레버리 투자하기가 좀 더 용이한 거. 왜냐면 빠지진 않으니까. 근데 주식은 레버리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3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주가가 30% 빠지면 그냥 내가 깡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쓸 때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된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레버리지는 초기 투자할 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게 그 좀 어려운 게 그런 게 단점이죠. 그럼 레버리지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뭐 그게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답은 없고 레버리지를 쓰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자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부동산은 레버리를 쓰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하고도 내 생활비가 나오는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남는 정도여야 되는데 주식은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조심 써야죠. 원장님은 첫 그 주식 시작하실 때 레버리지 얼마 하셨어요? 저는 계속 초반에는 100대 100 정도 1억이 있으면 대출 1억 이 정도 해서 두 배 레버리지 나오긴 하나 보네요. 그만큼이. 주식 담보 대출로 하면 됩니다.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을 담보로? 네,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50% 받았어. 그럼 이 50%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그 주식을 또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다 보면 2배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1대1이지 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떨어지면. 그렇죠. 떨어지면. 제가 18년도에 좀 어려웠던 게 이게 좀 돈을 빨리 벌려고 한 3배까지 썼다가 코로나 때 주가 하락하면서 그냥 완전히 다 없어질 뻔했어요. 원장님 아까 근데 그러셨잖아요. 주식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원장님은 주식이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뭐 특징이나 약간 그런 게 좀 있나요? 뭐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좀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이 지금 물론 장이 좋으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데 하락장일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하락장일 때는 다 곡소리 나요. 주식 투자자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하하 웃고 떠들고 노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어제 막 5% 빠졌어. 그래서 그 지수가 5% 빠지면 내 자산 한 10% 20% 날아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난 이미 자산이 한 10% 20% 날아가서 너무 힘든데 아니 뭐 하루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돌아가. 그래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러겠어요. 사실 저는 그나마 좀 이게 견디기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힘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 20% 내 자산이 빠졌을 때 그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그럼 인생이 되게 우울하고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낙관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주식이 계속 빠질 것 같고 한 20% 빠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사람보다는 낙관적인 사람이 하는 게 좋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올랐을 때도 20% 오르면 빠질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20% 오르면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까 상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정말 내가 잘 고르면 뭐 물론 2-3배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고 요새 장이 너무 좋으니까 막 10배, 20배짜리도 많이 나오지만 한 2배,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고른 주식이 2-3배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어 주가가 한 40%, 50%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맨날 다 오르는 주식만 고르겠어요. 예를 들어 10종목을 사면 5종목은 오르고 5종목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빠지는 애들이 뭐 어떤 애는 10% 빠지고 어떤 애는 20% 빠지고 어떤 애는 50% 빠지고 사실 7-80%까지 빠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보통 많이 빠지면 한 50%잖아요. 근데 오르는 거는 이 5종목 중에서 어떤 애는 20% 오르는 애 있고 어떤 애는 30% 오르는 애 있지만 어떤 애는 200%, 300% 오르는 애들이 껴있어요. 그럼 이거를 평균을 냈을 때 내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좀 안 좋은 애들은 팔고 이 돈으로 또 다른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복리를 굴려가는 건데 계속 속가내야겠네요. 네, 계속 속가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물론 뭐 2배, 3배 올랐어도 그래도 싼 회사들도 있어요. 아직도 싸. 왜냐면 회사 성장성이 너무 좋을 때. 그런 회사들은 더 가져가야죠. 근데 뭐 40, 50% 오르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가격만 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거를 하는 게 부동산 같은 게 또 맞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S&P 500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S&P 500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 개별주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는 게 재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는 무조건 필수인 거죠?
아, 그럼요. 공부를 안 하면 무조건 잃어요. 아, 물론 운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있겠죠. 버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주식도. 뭐 차트로 버는 분들도 있고, 그냥 거시경제 보고선 그냥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그래 뭐 지수 투자하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텀업 투자를 주로 하지만 탑다운 하시는 분들 잘 버시는 분 많고 차트로 잘 버시는 분들 있고 방법은 되게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매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남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뭐 내가 뭐 10% 20% 변동에 약해도 그거를 단타로 해서 그거 조금씩 먹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식 투자지만 저랑 조금 약간 결이 다른 투자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인 중에 한 명도 걔는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걔는 롱숏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롱숏을 잘 잡아서 무조건 한 매일매일 2%씩 먹는다.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롱숏을 잘 잡으면은 내가 틀렸더라도 이제 숏으로도 벌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롱숏을 잡아가지고 조금 이익을 계속 꾸준히 먹어가려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냐면 마이너스 10% 20% 너무 힘든 거야 내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롱숏도 되게 어려워요. 롱숏 그거를 잡는 게 어렵거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 맞는 계속 방법. 해봐야겠네요. 그죠. 계속 해봐서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돼. 주식에서도 원장님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방법들을 다 해보시긴 하셨어요? 조금씩은? 다 해봤죠. 해봤는데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 네, 그렇죠. 저도 뭐 옵션 투자도 해보고 선물 투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수 투자는 확실히 이제 크다 보니까 원장님이 가끔씩 수익을 나는 것처럼 막 몇백 배, 몇 배 이렇게는 안 나겠네요. 그래서 지수는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죠. 선물 투자도 많이 하고 지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코스피가 엄청 올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미국에 코스피 3배 레버리지가 있어요. 코르라고. 그럼 그거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코스피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지수 투자로 돈을 또 못 버는 건 아니군. 그럼요. 못 보는 건 아니죠. 내가 판단을 잘하고 내 거시경제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지수 투자로도 레버리지를 쓰면 되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레버리지 쓰면 된다고. 근데 이제 물론 리스크 감당이 되는 수준에서. 네. 원장님 레지던트 할 때나 아니면은 페이 할 때나 이럴 때 주식 계속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힘들었던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1, 2년 차 때는 주식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3년 차 되면서 조금 시간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좀 다시 한 거고, 페이할 때도 사실 좀 바빠서 못 했어요. 페이할 때 내가 맘대로 병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탐방 다니고 이런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이할 때 16, 17년도에 내가 어차피 내가 페이를 하면서 주식을 못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필라코리아에 사실 한 50% 비중을 처음으로 집중 투자를 해놓고 2년을 그냥 주식을 안 봤는데 걔가 20% 빠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주식을 열심히 안 볼 때 다 그러네. 두 번 다 돈이 크게 손해를 봤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계속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뭐 개업했을 때 초반에 너무 바빴거든요. 18년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18년도까지도 수익이 안 좋았던. 18년도도 망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19년도부터 이제 차라리 제가 아예 화목 오후를 외를 빼버리고 그냥 탐방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다시 수익 좋아진 거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봤을 때도 공부를 안 하면 잃어요. 그냥 무조건 돈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그냥 펀드에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펀드도 좋은 펀드를 잘 골라야죠. 자문사나 상호펀드나 이런 데 맡기시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저처럼 아예 주식을 안 해본 진짜 완전 줄이니 퍼도 잘 몰라요. 이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책부터 읽어야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책부터 읽어요. 원장님 추천해준 책들을 네, 이제 쭉 읽어요. 쭉 읽어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핑계라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 읽을 시간 없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요? 원장님 어떻게 진짜 막 죽어라 읽으셨어요? 네, 저는 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본과 4학년 때 국시 공부 안 하고 주식 공부 안 하고 그래서 국시를 잘 못 봤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그 정도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많이 미쳐 있었죠. 어느 정도 미쳐 있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한테. 자랑이 아니라 이건 자랑이 아니죠. 원래 본과 4학년은 국시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줘요. 고3 때 공부하라고 자습 시간 많이 주듯이 본과 4학년도 아예 그냥 하반기는 수업이 없어요. 국시 공부하라고 시간을 그냥 100% 다 자습 시간을 주거든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땐 그랬어. 근데 그 국시 막 합격률 보면 막 98%, 막 99% 이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럼요.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은 그냥 유급시켜요. 그래서 수익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98, 99%니까 이거는 그냥 의대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붙는 시험이구나.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집니다. 저도 거의 커트라인을 못했어요. 레지던트 시험도 공부해야 되고 전문의 시험도 공부 열심히 하죠. 국시 때 그때 그 자습시간한테 맨날 제 추천해준 책들 그거 다 그때 읽은 거예요. 독서실에 그걸 읽고 그 다음에 뭐 그때는 독서실 집에 가서도 읽고 계속 읽었죠. 그리고 맨날 그 사업 보고서 읽고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 나오면 사업 보고서 나오면 그런 거 맨날 읽어보고 거기 이제 사업 개요에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써 있으니까
맨날 그걸 내가 투자하는 사람 읽어보고 막 맨날 서칭하고 이런 거 하느라 국시공부를 좀 많이 등한시 했더니 떨어질 뻔했어 진짜. 근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첫 만남을 가졌어요? 어떻게 첫 이렇게 대면을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 뭐 사실 주식 투자는 저희 어머니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알았지. 근데 내가 해야겠다고 느낀 거는 누구나 그렇지만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테크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저희 때 유명했다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책도 읽었었고 그런 책들을 읽었을 때 돈을 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차였는데 서점에 갔을 때 로버트 헤게스트롬이 지은 워렌 버핏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그때 좀 읽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그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게 있어요. B가 있고 I가 있고 S가 있고 L이 있어요. 레이버.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그쵸? S는 이제 좀 고급 노동자, 전문직이죠. 어차피 노동자예요. 근데 이건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 인베스터, 투자자. 그래서 일사분면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쵸, 비즈니스가 최고예요. 비즈니스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 어려워요. 사업 성공률 한 10%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10%니까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망할 확률이 90%인 거냐?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운도 따라야 되고, 솔직히. 인베스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인베스터가 그냥 투자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렌 버핏 투자법을 읽고 나서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저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과실을 나한테 나눠주네? 그런 회사 몇 개만 내가 투자를 하면 그 과실을 내가 어차피 제일 큰 과실, 그 회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가져가죠. 일정 부분을 인베스터 주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 몇 개를 잘 찾으면 과실 나눠 갖는 걸 합하면 인베스터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 전까지는 인베스터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투자하면은 나도 인베스터가 될 수 있겠구나. 맨날 평생 노동해야 되는데 인베스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 책을 읽고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구나 나한테. 그래서 주식투자의 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 주식투자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장님도 S로 들어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만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또 한 단계를 넘어서려고 하셨나요? 아니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읽어보면 S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의사가 워낙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의사가 좋은 게 아니라 의사 가족들이 좋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의사 돈 많이 벌어요. 솔직히 저도 동의하고 돈 많이 버는데 사실 저도 뭐 그때 뭐 나중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중에 돈 벌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뭐 사람이 누구나 그런 거니까 또 주식이 재밌더라고요.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거의 빠졌던 게 있죠. 그렇게 본과 때 열심히 책을 다 읽어서 그때도 이미 하고는 있었어요? 투자를? 아니요. 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예 안 했어요? 본과 4학년 처음 시작했는데 또 그때 좀 계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본과 4학년인데 빚만 6천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1도 없었고 대출 받을 수도 없고 마통 3천만 원씩 열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액이 작으면 수익 내기가 더 쉬워요. 진짜 별로인 글들도 많아요. 좋은 글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